가히 소통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강의를 이만큼 훌륭하게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이걸 뽑아오실 것 같은데 공대나 자연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답을 내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적어도 공학에 있어서는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나 공학이라는 것도 결국은 어떠한 주장을 상대방에게 설득시키기 위한 하나의 그냥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수단의 방식이 자연을 관측해서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식이나 어떤 법칙이나 이러한 숫자화된 도구들을 사용한 것만 차이가 날 뿐이지 이 설득의 과정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 소통의 기술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해양공학과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이명섭이라고 합니다. 저는 화학공학 중에서 공장 설계나 제어를 전공하는 공정시스템공학이라는 부분을 전공을 하고 2014년부터 조선해양공학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공대 학생들은 아마 다 익숙하실 거예요. 보통 4대 역학이라고 부르는 역학 수업의 하나로서 연력학 수업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대면 수업을 다 기반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많이 권장하는 편인데 사실은 손들고 수업 시간에 질문하는 학생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용했던 방법이 쪽지를 나눠주고 적혀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따로 이제 올려주거나 이런 방식을 많이 취했는데 코로나가 이제 완연화되면서 기존에 사용했던 이런 방법들이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비대면으로 소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좀 다양한 플랫폼들을 많이 이용을 해서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게 아마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민망한데 첫 번째는 이보다 알차고 좋은 수업이 있을까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완전 최고의 강의, 최고의 명강의 4년 들으면서 임 교수님 수업만 머리에 담은. 네, 이거는 더 민망한데 네, 가히 소통의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 3학기밖에 안 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강의를 이만큼 훌륭하게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일부러 이걸 뽑아오실 것 같은데 되게 민망하네요. 지나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학생 입장에서 이제 강의를 듣게 되면은 좋은 강의를 듣고 싶은 것이 공통적인 희망사항일 것 같고 저도 그러한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수업을 좀 해주고 싶다. 사실 공학은 굉장히 현실적인 학문이거든요. 근데 학생 때는 그 부분을 알기가 되게 어렵기 때문에 이해하기 쉬운 강의, 현실에 조금 더 근접한 그러한 강의를 좀 하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있어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사실은 과학적 발전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질문을 가능하면 독려를 하고 싶은데 선호하는 질문 혹은 소통의 창구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학생은 수업 시간에 손들고 질문하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요. 수업이 끝나고 개별적으로 물어보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요. 저랑 만나지 않고 질문을 하는 걸 좋아하는 학생이 있고 개개인별로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는 다양한 소통 창구를 제공하는 편이 질문 답변을 원활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편입니다. 저는 크게 나누면 익명과 실명, 그 다음에 공개와 개인의 4가지 측면에서 소통 방법을 저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실명으로 공개적으로 하는 질문은 저희가 손들고 하는 질문 같은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메일로 연락을 하거나 실명이지만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저희가 익명 창구를 통한 질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용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카카오톡 같은 오픈 채널을 사용을 하게 되면 자신이 누군지 드러내지 않고 익명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가능하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보면은 학생이 선호하는 소통 채널이 다양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 클라썸을 사용하면서 제일 편리했던 부분은 제가 원하는 다양한 유형의 소통 채널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모두 제공을 할 수가 있었던 점입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톡 오픈 채팅은 익명 공개로만 저희가 소통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명 공개, 실명 개인, 익명 공개, 익명 개인이라는 4가지 창구를 한 플랫폼에서 전부 다 구현할 수 있는 플랫폼은 많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클러썸은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전부 다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서 제가 그 창구를 모두 열어놓고 질문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플랫폼의 편의성을 학생들이 상당히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핸드폰으로 접속해서 질문을 쉽게 올릴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역학 수업도 그렇지만 연력학이 강의 평가가 아주 높기는 어려운 수업이거든요. 근데 강의 평가를 받아본 결과 수업 참여도, 질문에 대한 답변, 학습 진행에 대한 관심도, 온라인 매체 활용도와 같은 부분의 점수가 유의하게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클라스원 플랫폼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은 클라스홈을 통해서 익명이거나 실명이거나 공개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질문을 모두 환영한다 라는 이야기를 해줬고요. 실제로 그 이후에 이제 질문들을 올리기 시작을 했고,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상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고 질문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질문을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올린 질문에 서로 답변해 주는 사례들도 있었고, 제가 대답을 하기 전에 먼저 대답을 해주는 사례들도 있었고, 자신의 강의 노트를 올려서 설명을 해줬던 사례도 기억에 남습니다. 질문을 다양하게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되게 많은 것을 공부하지만 그 공부하는 내용이 실제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공학은 굉장히 현실적인 학문이고 실제로 써야 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공부를 하는 건데, 강의실에서 배우고 있다 보면은 이걸 내가 뭐하러 공부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하게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사실은 저는 좀 지우고 싶어서 이러한 지식들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서 어떤 식으로 현실의 차이를 만들 수 있는지를 좀 전달하고 싶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은 이러한 현실적인 어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구나 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수업을 하는 교수로 기억될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